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애프터 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 세 번째 에피소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킵이라고 하고요. 저희 애프터 무비는 영화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화는 장안의 화제작이죠. 주토피아 2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주토피아 2 모두 다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나도 재밌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주토피아 2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우리 멤버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아주 좀 장안에 뜨거운 화제인가요? 그랬으면 잘 모르겠네요.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끼리 일단 뜨거운 걸로. 음. 저희끼리 일단 뜨거운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화를 정한 게 주토피아 2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토피아 2 재밌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사나님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저는 1편보다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1편보다 탈팽이님은? 저는 사실 1편 내용이 좀 가물가물했었어가지고 기억이 잘은 안 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좀 이렇게 몰아보기로 보고 또 2편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1편과 버금가게 재미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편과 버금가게 네. 재미있었다. 네, 저도 그 1편과 2편 간격이 사실 엄청 길어요, 맞죠? 거의 10년이더라고요. 그렇죠. 2016년도에 주토피아 1편이 개봉했고 2편이 9년 만에 나오는 신작이어가지고 저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리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2편을 봤는데 저도 1편보다 더 재밌었다. 1편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 그리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두 번이나 봤습니다. 자막판 보고 더빙판 보고 두 번이나 봐서 최근래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는 진짜 최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영화를 모두 다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즐겁게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한 2주가 흘렀나요? 그렇죠. 제가 그 근황을 늘 정리를 해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냥 본 영화만 정리했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얘기해도 괜찮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왔는데 그러면 몇 편을 보셨어요? 제가 글쎄요 좀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셨어?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극장에서 본 것도 있고 집에서 따로 챙겨본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구교환 배우의 팬이라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 GB 회차를 보고 왔어요. 만약에 우리는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GB 회차를 보러 왔다. 찐팬이시다. 그- GV라고 한다면 배우분들이 나와서 그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런 그렇죠. 건데요. 고민정 배우가 모더레이터로서 활약을 해주셨고 감독님이랑 구교환 배우랑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영화를 그렇게까지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게 볼 가능성도 있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구교환 배우의 팬이기 때문에 영화를 두 번이나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팬심으로는 영화를 몇 번이나 볼 수 있나요? 영화는 내 취향이 아니야. 팬심으로는 영화를 몇 번이나 볼 수 있죠? 팬심? 네, 이게 GB가 있는 회차면?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 GB도 앞에 영화는 안 보고 GB 때 들어갔어요. 네. 배우를 볼 수 있다면 몇 번이고 상관없다. 네, 그렇죠. 근데 막 무대 인사도 이렇게 회전문 돈다나요? 뭐 그렇게 여러 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무대 인사를 여러 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중요한 곳만 포인트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네, 근데 저는 막 모든 거를 챙기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홍경 배우를 또 제가 좋아하는데요. 홍경 배우가 작년에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웨이브에서 단독으로 공개하는 드라마를 조금 추격한 내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웨이브에서 드라마를 봤었고 또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별의 필요한이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에서 성우를 하셔서 그거를 또 봤습니다. 홍경 배우가 성우도 했다고요?
네, 김태일이 아. 배우랑 홍경 배우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해서 더빙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빙이 좀 전문 성우들에 비하면 좀 어색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본어 더빙으로 봤습니다. 홍경 배우가 그 굿뉴스 최근에 좀 화제적이었죠, 맞죠? 네. 굿뉴스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로 보여줬었는데 그때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목소리가 되게 좋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런 성우 역할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김태리 배우랑 홍경 배우는 또 그 지난 드라마에서 둘이 한번 연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둘의 만남이 좀 더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집에서 챙겨본 거는 301, 302라는 1995년작 한국 영화인데 약간 호러 미스터리 이런 거인데 굉장히 그 시대 특유의 강렬하고 인상적인 비주얼이 있었어요. 감독님 혹시 누구시죠? 감독님이 그렇게까지 막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모르죠. 유명하신데 저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또 막 그렇게까지 시네필은 아니기 때문에 박철수 감독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들어본 적이 네, 없네요. 그죠. 그리고 또 재밌었습니까? 301, 302?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것도 왓챠피디아 보니까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영화 마이 선샤인을 챙겨봤는데 그 저번 주에 배우분들이 내한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거 저는 그때는 못 갔지만 이거 너무 좋게 봐가지고 2회차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이게 그 피겨 이야기라서 겨울에 보면은 좀 예쁜 감성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CGV에서 데이비드 린치 감독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 작품 모롤랜드 드라이브 지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그래서 모롤랜드 드라이브랑 트윈픽스 이 두 작품을 보고 포스터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OTT에서 다 내려가가지고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아니요. 그렇게도 말해서 마음이 급해. 그래가지고 그 진짜 제가 너무 좋았던 공연 연극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또 지브리의 또 팬으로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리지널 내한본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그 개봉을 수요일에 했는데 제가 두 번째 날 보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두 번을 봤어요. 일주일 사이에. 네, 그래서 다양한 배우들 조합으로 봐서 되게 좋았고요. 원작만큼 매력이 있어가지고 3월까지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니까 네. 예매가 좀 어렵긴 해도 티켓팅을 또 하려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러 가시면 좋겠어요. 연극인가요? 연극인데 그 오리지널로 약간 뮤지컬처럼 넘버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연극만의 장면이 또 있어요. 가오나 씨한테 조금 더 서사를 주기 위해서 가오나 씨 동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한 번은 뒤에서 보고 한 번은 앞에서 봤는데 확실히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그 디테일이 어마무시해가지고 가까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한 2주간의 근황이 이렇게 바쁘게 흘러갔네요. 정말 알차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키비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나님이. 데이비드 린치 감독 특별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감독 영화를 뭘 봤나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없나요? 본 게 없네요. 아니 맨날 와 대단한 감독이야, 야 이러고 있는데 듄 옛날 듄을 이분이 연출을 해서 그때 듄 개봉했을 때 옛날 듄들을 제가 좀 찾아봤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사고. 네, 듄을 되게 좋아해서 그거 빼고는 본 게 없네요. 보니까 굉장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번에 극장이 걸린 기회에 모롤랜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좀 봐야 좀 그래도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사실 초면이거든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 최근에 작품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다들 유명하지만 뭐 듀란 이거는 듀란은 그거 아닌가요? 저 뭐야? 밴드 아닌가요? 밴드 관련된 영상도 찍으셨네요. 그거는 봐야겠습니다. 모롤랜드 드라이브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가 어떤 건가요? 모롤랜드 드라이브는 그러니까 되게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영화여서 영화가 또 2시간 넘기도 하고, 이게 그 1부, 2부로 만약에 나눠진다면 1부 내용이
이제 약간의 자신의 꿈 이런 거고 2부가 이제 현실인데 자기가 원하는 꿈 같은 거를 막 재조합을 해서 현실에서 새로운 거를 꿈꾸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 근데 영화적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은 저도 뭐 영화를 이렇게 막 즐겨 보진 않았지만 되게 난해하면서도 몽환적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적인 감독이 맞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다. 아.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영화 찾아봐야겠네요. 저는 2주간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찾아봤는데 그 최근에 CGV에서 그 일본 영화 중에 단뽀뽀라는 영화를 개봉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화를 쭉 보는데 왠지 그게 끌려가지고 사실 사전 그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단뽀뽀라는 영화인데 청불이에요. 청불인데 주제가 라멘 집에 대한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라멘이랑 청불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에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던 그 서부물들을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요 단뽀뽀라는 영화는 라멘 웨스턴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라멘 웨스턴. 그러니까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얼개가 그 서부물과 흡사해요.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돌이가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호련히 사라진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부물에서는 그거를 뭐 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요 단뽀뽀라는 영화는 라멘집을 이 장사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모여서 해결해주고 호련히 떠난다라는 영화여가지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나중에 정말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볼 만한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제가 컴퓨터를 하는 일이 많으니까 컴퓨터를 하면서 한쪽에다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거든요. 그 삼국지 좋아하세요? 삼국지? 삼국지를 그 어디까지 봤지? 여포까지 봤어요. 그게 한 20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 삼국지가 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90화 정도 되는 삼국지가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드라마를 만들어진 거예요?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 그 드라마도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삼국지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보는 거는 그 90부작 정도의 드라마인 삼국지인데 그거를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뭔가 그 틀어놓으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게 좋아요. 근데 좀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삼국지를 되게 틀어놓고. 좋아합니다.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삼국지에 대해서 되게 이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이건 옛날 거고 이 드라마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유튜브로 치면은 보시는구나. 네. 그러면 그 자막도 있고요? 자막도 있고요. 오. 한번 모르겠습니다. 삼국지는 근데 또 이렇게 호불호가 또 요새는 또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도 클래식. 네, 고전이니까요. 저 어릴 때는 삼국지는 다 읽었는데 요새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삼국지라는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삼국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침착맨 같은 분들은 이제 삼국지의 대중가에 앞장서고 계시고 게임도 하시나요? 게임도 엄청 즐겨하죠. 오. 최근에 나온 것들도 다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서 추워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집 밖을 잘 안 나가고 있다.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도 자주 가는데 최근에는 잘 안 가게 된 것 같네요. 반성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사실 오늘도. 오랜만에 밖에 이 일정을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번 주가 또 더 추워진다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진짜. 저번 주는 그래도 나름 따뜻했다고 진짜요? 하던데.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제가 강원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라서 강원도에 좀 다녀왔는데 제 고향이 뭐 어딘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촌동네거든요. 저는 완전 촌사람이어서 이야기하면 모를 정도의 이야기하면은 곳인가요? 몰라요. 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몰라요. 한국지리에 약하신 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바닷가 동네인데 잘 몰라요. 근데
지난 주말에 다녀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핫플레이스가 됐구나.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동네 고향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인스타나 이런데 몇 군데가 이렇게 입소문을 타니까 저희 그 동네는 대학교도 없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거든요. 젊은 스무고개 아니야 사람들이. 이거? 맞추고 싶어요. 그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는데 그날 가니까 젊은 20대의 남자 여자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다. 아, 우리 고향이 어떤 뜨고 있다. 마음이 묘하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뺏겼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약간 홍대병 있잖아요. 너는 약간 그냥 안 떴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짤팽이님은 잘 보내셨어요? 홍콩 다녀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와. 한국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영화 2편을 좀 보고 오고 싶어서 중경삼림이랑 아하. 화양연화를 다운받아 갔는데 중경삼림만 이제 보고 이제 갔는데 홍콩이 고밀도에 빽빽한 고층 건물이 정말 질비한 오.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들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좁고 높고 인구도 좁은 지역에 정말 많고 해서 좀 되게 신기했고 대신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홍콩은 한국으로 치면은 가을 날씨, 정말 야장에서 놀기 정말 좋은 날씨, 여행 다니기 너무 좋은 날씨여서 여행을 진짜 즐기고 왔고 그 중경삼림에 나왔던 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이제 그것도 한번 가보고 야. 실제로 이제 보니까 굉장히 길고 전 그게 영화적인 뭔가 장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계를 위한 정말 생활을 위한 장치더라고요. 왜요? 홍콩 섬이 굉장히 이게 산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요. 그래서 그 이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그 에스컬레이터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 수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명소가 아닌 거네요. 영화에 등장해서 관광 명소가 된 거지 지역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재밌었고 그리고 또 미식의 도시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딤섬도 먹고 에그타르트도 먹고 그래서 이제 좀 행복한 돼지가 돼서 왔다. 부럽네요. 굉장히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중경삼림 화양연화 두 영화 다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화양연화도 나중에 보시면은 근데 그게 불륜에 관한 영화라서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중경삼림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 이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그리고 그 대사가 유명해진 건 사실 다른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죠. 주성치의 서유기. 네, 주성치가 그 얘기하는 저는 주성치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주성치 광팬이거든요. 주성치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 여러분들이랑 약간 좀 이렇게 격차가 있으니까 주성치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다. 홍콩 잘 다녀오셨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셨고 그래서 저희가 못 봤던 2주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 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객관적으로 3명 다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맞죠? 네. 1편도 재밌었고 2편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진짜 재밌었던 게 그 평론가들이 평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와 되게 재밌었다 느끼고 이렇게 평론가들 평을 찾아보는데 박평식 평론가님이 그 디즈니의 호흡기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정말요? 본것 같아요. 디즈니의 호흡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최근에 어떤 디즈니의 그 행보들이 있잖아요. 좀 아쉬웠죠. 굉장히 아쉬웠죠. 특히 애니메이션의 명가이자 본산이자 어떤 우리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디즈니들 애니메이션들을 재밌게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실사 그 프로젝트가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또 제일 최근에 나온 실사가 스티치였잖아요. 근데 제가 스티치를 좋아하는데도 손이 잘 안 가요. 낯설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거기서 충격 먹은 게 라이온 킹 실사화에서 진짜 아, 도대체 내가 그 사자들 볼 거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지. 아 왜 그런 내가- 느낌 있어요. 우리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는 동물들이 이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익살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굳이 실사화라고 한다면 뭐 알라딘처럼 진짜 압도적인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던가. 내가 왜 사자들이 싸우는 거를 실사화로 보고 있어야 되냐라고 의문을 계속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디즈니 어떤 실사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들도 아 뭐가 나오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위시 보셨어요? 아 위시 봤어요. 위시는 보셨어요? 그거 말고 또 되게 많아요.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정말 몇 년 전 기억밖에 나지 예, 않아요. 예, 예. 그래도 모아나 2 실사가 올해 또 개봉하는데 그거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모아나 원이 실사화 아, 원- 됐었나요? 원이 실사화. 아니죠. 모아나 2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었고 그건 재밌게 봤어요. 모아나 모아나- 2가 작년 건가? 모아나 2도 꽤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실사화는 아 그런가요? 아, 저는 실사화는 아직 그렇게 막 크게 기대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조토피아 2가 역시 살려버렸다. 아 디즈니를 작년은 주토피아 2의 성공이었다. 엄청나게 월드와이드적인 흥행을 했는데 1편이 제작비가 1억 5천만 불이었고 오. 근데 재밌게도 2편 제작비도 똑같이 1억 5천만 불이더라고요. 오. 근데 흥행도 사실 1편과 아, 비슷하게는 정말요? 됐어요. 약 한 10배 정도? 제작비 10배 정도를 그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였는데 재밌는 거는 1편의 조토피아 1편의 국내 흥행은 약 400만. 그런데 조토피아 2의 흥행은 2배 아니에요? 예, 오늘까지 해서 840만. 와. 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2016년도 이 주토피아 1편이 개봉했을 때 앞뒤로 그러니까 주토피아 1편이 개봉하고 다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모아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토피아뿐만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토피아 9년이 흐른 뒤에 주토피아 2편이 나왔을 때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우리들의 어떤 기대를 많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그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가지고 더 흥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우리가 영화관에 한번 발을 내키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840만은 아마 2025년도 최고 흥행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주토피아를 보고 있다. 저는 자. 1편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 사실 비교해보자면 1편이랑 2편이 주제는 동일하잖아요. 편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름과 편견.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막 그런 내용인데 1편의 주제가 피식자랑 포식자 간의 갈등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풀어내는 방향이나 방식이 조금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1편. 네, 일단 뭐 우리가 아무리 애니메이션이고 동물 이야기라도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 이야기와 현실 상황에 대치를 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편견을 받고 있는 그룹의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개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그룹이 어떤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편견까지 나도 받아야 되는 게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그룹에 대한 편견을 자기들끼리 좀 정화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나까지 그렇게 봐줘라고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좀 나이브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번 2편은 그런 부분 없이 더 약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풀어간 것 같아서 그게 더 만족스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1편을 그러니까 다시 정리된 영상을 보고 제가 찾아봤을 때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반전 요소도 있고 이야기를 좀 여러 개 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너무 예, 많아가지고 오히려 약간 헷갈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겨냥을 성인을 대상으로 겨냥을 한 거냐 또 그 제작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재밌게는 물론 엄청 재밌게 봤지만 이걸 해석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그 함의가 엄청 깊었다. 피식자, 포식자 그리고 대형 동물과 소형 동물 이런 걸 나뉘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봐야 되는데 이 편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영화 줄거리 한번 하나님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줄거리를 잘 요약을 키비님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늘 얘기하지만 저희 이 팟캐스트는 그 끝까지 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토피아 2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뒤로 가셨다가 주토피아 2를 보시고 840만 명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청취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기후장벽이라는 발명품 덕분에 다양한 동물들이 한데 모여서 살 수 있는 주토피아가 탄생했습니다. 1편에서도 주토피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닉과 주디가 힘을 합쳐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포유류 중심의 도시를 벗어나서 수변 지역과 또 새로운 구역으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이때 주토피아의 질서를 뒤흔드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이때까지 주토피아에서 배척을 받았던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인 게리가 등장을 하고 또 닉과 주디가 어떻게 게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는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인 게리가 나왔어요. 새로운 캐릭터인 게리 그리고 게리는 파충류죠. 파충류. 뱀. 사실 1편에서 포유류만 위주로 나왔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궁금함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토피아는 동물들의 유토피아인데 도대체 비늘 달린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건가? 그런데 게리가 즉 뱀, 파충류인 뱀이 이번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게리라는 캐릭터 표현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비늘이 이 반짝이고 비늘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뱀의 움직임을 정말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리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롭게 나온 명칭들이 있습니다. 뭐 기후장벽이라든지. 궁금했어요. 사실 1편을 보면서 주토피아 사는 사람들은 다 동물마다 사는 기후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네, 기후장벽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기후장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리고 그 기후장벽이 만들어지게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 주토피아 2편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을 한번 먼저 저는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게리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 링슬리 가문 시라소니들이 나오죠. 그런 캐릭터들 어땠나요? 일단 저는 좀 소외받는 계층으로 파충류를 설정했는데 그게 네. 좀 굉장히 와닿고 좀 잘 설정했다고 느껴진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뱀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 세계에서도 그 파충류 그리고 특히 뱀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추방당한 그런 계층인데 그래서 그 게리라는 주인공이 좀 이 자신의 뱀 또는 이 파충류 가족들의 오해를 풀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늘을 굉장히 잘 구현하는 것도 신기했고 그 갸륵한 눈빛도 그렇죠. 정말 와닿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뱀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악당처럼 등장을 했는데 딱 등장하고 나서 그 눈빛을 보니까 얘는 악당일 수가 없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다 하고 딱 느낌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리라는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 파충류라는 그 종을 선정한 것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양서류들이 사는 그러니까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물에 관련된 동물들이 사는 늪지 마을이 있잖아요. 늪지 마을이. 근데 늪지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컨셉이 약간 멕시칸과 히스패닉 계열로 그렸잖아요.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복장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멕시칸 히스패닉계로 그렸는데 그것도 역시 미국의 사회를 그렇게 메타포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파충류라는 거를 굉장히 잘 설정을 했다. 네. 진짜 달팽이님 말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눈 표현 게리가 저도 근데 사실 막 남자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막
동물들을 만지는 것도 좋아는 하지만 뱀을 막 그렇죠. 만진다 이러면은 사실 뱀 만져보신 적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친구가 뱀을 키워가지고 어머, 세상에. 뭔가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도마뱀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뱀은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늘한 이미지와 맞아요. 그 먹이를 먹을 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친근하진 않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친근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제작진들이 잘 캐치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해냈다. 그런데 그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선량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친구는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면으로 내세워도 충분히 어떤 거부감 없이 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작진이 정말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성우가 키호이 관 예. 배우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레돈스인데 워낙 목소리가 좀 특이하신 분이라서 이 약간 연극적인 분위기에 잘 맞았던 것 같고 디즈니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쓴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큰 그들의 주제와 맞닿아 있잖아요. 어떤 다름과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즈니가 그 주토피아 2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메인이 되는 게 파충류다. 이런 설정은 정말 여러 가지 칭찬할 만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해독제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너무 선량한 마음이 느껴지고 사실 살모사잖아요. 독이 그렇죠. 있는 살모사인데 해독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엽고 너무 공감이 가서 애정하는 캐릭터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해독제도 되게 귀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서사적으로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억가당해 왔잖아요. 저 같으면은 좀 삐뚤어질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도 굉장히 낙관적이고 닉과 주디가 오히려 비관적이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걔네들을 막 품어주고 할 수 있다. 항상 웃고 햇살캐 이러니까 너무 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자신이 받은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무력으로 분노로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뭔가 싸우고 투쟁하고 분노하고 맞서는 게 아니라 오해를 풀게끔 모두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리의 모습이 그 디즈니 정신에 진짜 잘 입각한 게 아닐까. 이번 주토피아 2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을 딱 따지자면은 주디도 닉도 아닌 게리로 딱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되게 재밌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닉과 주디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다른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디와 닉과 주디 파트너 이자 뭔가 느낌이 저는 얘기를 꼭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얘네는 서로 좋아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저도 아직은 친구. 썸도 아니고 사랑해 했지만 아직은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달팽이님은 친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 시발점이 없을 뿐이다. 불꽃만 튀기면은 이제 서로 간에 좀 더 깊은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거기 주토피아 안에서 묘사되는 어떤 가정의 형태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개 볼 수 있잖아요. 주디의 엄마 아빠 그리고 뭐 게리의 가족들. 그러면 토끼 가족이고 뱀 가족이에요. 그런데 주디와 닉이 만약 친구일 수도 있지만 사랑을 해가지고 이게 서로 연인 사이가 되면은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그 디토피아에서 그 다른 종의 연애가 나오긴 했었. 진짜요? 그 커플이 있긴 하더라고요. 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왜 주디 방 옆에 맨날 시끄럽게 하는 걔네 네. 커플이 다른 종 커플이에요. 진짜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문으로 다가갔었죠. 닉과 주디가 다른 종으로서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가정을 그래도 이렇게 꾸리지 못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주토피아 내에서도 보이는 모습, 가정의 모습은 토끼 가족은 토끼끼리 결혼해서 토끼를 낳고 뱀 가족은 뱀끼리 결혼해서 뱀을 낳는데 그래서 얘네들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흠칫하더라고요. 내가 얘네들의 커플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구나. 약간 디즈니가 이거를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다름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를 이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감독 오피셜로 주토피아 1에서부터 그 이웃이 그 동물이 그 사슴처럼 생겼는데 뿔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게 이종이래요. 막 gem스복이랑 쿠두라는 이종이고 결혼한 게이 부부라는 게 오피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영화 자체가 퀴어적이고 그리고 영화에서 이 게리가 등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이 주인공이 된 거니까 퀴어적인 요소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디 옆에 사는 그 얘네들이 영화에 나오기는 했네요. 영화를 그거를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퀴어적인 부분을 이미 이 뭐랄까 영화 이 주토피아라는 영화는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의문을 저한테 계속 갖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저한테 끊임없이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제작진의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종 커플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번식 활동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실제적으로 동성 간 어떤 퀴어적인 커플도 현실로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그냥 야, 이 사람 진짜 엄청난 깨달음. 엄청난 깨달음을 야, 진짜 왜냐면은 이런 PC적인 부분이 그동안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에서 많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 어떤 흥행의 실패적인 이유 부분이 너무 무리한 퀴어적 PC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주토피아라는 영화는 당당하게 그렇게 퀴어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막강한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게 그거를 퀴어적이라고 생각을 제가 못했다는 건데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퀴어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가슴속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게끔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끔 이 디즈니의 어떤 생각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디즈니 전작 중에 버즈라이트 이어라든지 그렇죠. 스트레인지 월드에서 이제 그 동성 부부가 나오거든요. 전면에 좀 등장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미국이나 좀 이제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부모님들이 디즈니는 편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이런 거를 왜 주입을 하냐고 싫어하시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즈라이트 이어는 심지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외전격인데도 스피노프적인 건데 토이스토리라 하면은 진짜 대표적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주디 홉스 일단 그 커플링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는 단순하게 그냥 러브 이상이었다. 러브 이상이었다. 저는 왜 친구라고 생각했냐면 그 I love you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1편 마지막 쿠키 영상이었나? 2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2편에 제일 중요한 맨 마지막이야. 그래서 근데 그거 대사가 직접적으로 우리 이렇게 소극적인 닉이 사랑을 내뱉었다는 게 굉장한 발전이고 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우정도 사랑의 일부이잖아요. 근데 저는 둘 사이에서 어떤 이성적인 텐션을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너무 과한 이야기인가 싶긴 한데 저는 오히려 약간 그 닉이 퀴어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전 전혀 생각지 못한 진짜요? 말인데요. 저는 그래서 닉은 게이니까 주디랑은 진짜 프렌십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닉이 게이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었나요? 그 여러 면에서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게 퀴어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그 퀴어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동성 간의 퀴어가 아닌 거죠. 이종족 간의 퀴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닉은 주디를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주디는 잘 모르겠어요. 주디는 그리고 아직 사랑을 할 마음의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에 주토피아밖에 일만 있어. 없어가지고 일만 있어. 주토피아 뭐 주민 이런 가족. 이 3편에서는 뭔가 좀 치정극이죠. 그러게요. 저는 3편 생각하면 그냥 이제 스포일러에서 나왔던 새 조류 이야기만 생각했는데 둘 관계가 또 어떻게 공식에서 펼쳐지게 할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둘의 관계의 변화도 1편과 2편에서 중요한 포인트긴 했잖아요. 1편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쓰고받다가 넌 나의 멋진 파트너야 서로 이해하는 과정, 이종 간의 파트너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면은 이번에서는 둘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파트너로서가 끝이 아니라 나는 이런 어떤 경험 때문에 너한테 이런 걸 바래, 이런 걸 바랬어, 이런 거라서 마지막에 서로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어떤 관계 변화가 1편과 2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3편엔 그래 뭔가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결판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 사랑이야 우정이야. 저는 근데 저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1편에서 주디와 닉이 막 서로 좀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와서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의 사건을 같이 해결하면서 파트너가 되고 딱 마무리가 됐는데 2편에서 등장했을 때는 경찰로서 이제 파트너가 돼서 활동은 하지만 호흡이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진정한 파트너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부족함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갈등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이성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동료보다는 조금 더 진한 우정으로서의 파트너십이 너무 진한 거 아닌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동료가 사랑한다는 거를 녹음기에 녹음해놓고 다녀요? 그렇죠. 물론 목숨이 위험할 때 친구를 정말 목숨 걸고 구해주고 뭐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랑보다는 그런 파트너십 진정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저는 더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3편에 이걸 좀 결판을 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열린 결말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상상의 여지를 그쵸. 열어주니까. 맞아, 맞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싸움이 되니까. 그 닉 성우분은 이게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또 이제 그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네. 그건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뭔가 성우라고 하니까 뭔가 오피셜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빌런이죠. 가장 위에 있는 빌런, 이 주토피아 2 내에서 포버트 링슬리 가문이 그냥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데 어떤 극 중에서도 가장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버트 링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링슬리라고 하면은 링스가 그 시라소니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링슬리 이 시라소니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돈을 많이 번 재벌 가문처럼 나와요. 그래서 시장마저도 돈의 힘을 이용해서 좌지우지하는, 너 다음번에 시장 안 하고 싶어?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번 그 어떤 원천이 기후장벽이란 말이죠, 맞죠? 그런데 이 기후장벽을 만든 그 링슬리 가문의 막내 아들이죠, 포버트 링슬리는. 그런데 그 극 초반에는 굉장히 따로 노는 것처럼 그 링슬리 가문은 야욕이 많고 야심이 많고 돈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을 얻으려면은 다른 동물들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포버트 링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주디를 도와주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걸 막아줘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배신을 하고 주디를 도와줬던, 닉을 도와줬던 이유는 그 자신의 가문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그 발명 증서, 그 특허 증서를 불태우기 위함이었던 거였죠. 그 디즈니의 여러 빌런들이 나오는데 포버트 링슬리라는 빌런 어떻게 생각하시죠? 링슬리의 진짜 마음은 뭘까? 약간 이런 이 생각을 포버트의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게리랑 협력할 때 너무 친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눈치를 못 챘어요 사실. 배신할 거라는 그래서? 생각을 못 하고 봤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협력할 때 이게 사람 마음이 뭔가 바다 깊숙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친하게 게리를 못 도와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산장에서 자기도 목숨을 걸었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에서 저는 약간의 진심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묘사될 때는 진짜 그 진심은 자기도 그 가문에 속하고 싶어서라는 게 알려지니까 내가 그 진심을 또 잘못 오해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런 클리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역이어서
너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을 했어. 접근을 했는데 같이 모험을 떠나다 보니까 좋아진 거야. 약간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배신하지만 그건 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어. 약간 이런 클리셰가 있잖아요. 맞아, 약간 맞아. 그거와 근접을 했을 수도 있겠다. 포버트 링슬리는. 그리고 그 좀 찾아보다 보니 실제로 링슬리랑 게리랑 어떤 퀴어적인 코드가 초기 단계는 있었다. 오 그렇구나. 근데 왜냐면 근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야기가 좀 그러지니까 음. 그건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부분에서 둘 사이 어떤 프렌드십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은 많았다. 그래서 달팽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반을 한다는 것도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죠. 그럼 이제 막판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저도. 네. 근데 그렇게 배신자가 포버트가 마지막 메인 빌런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야기가 잘 끝났는데 끝까지 배신을 한다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링슬리 가문을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얘가 스라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그 설정 단계에서 제작진들이 여기 강아지 등장 안 하는 거 아시죠? 강아지랑 고양이가 안 나와요. 일부러 안 나오는 걸 하더라고요. 좀 익숙한 아. 종은. 그런데 약간 이런 고양이과 하면 생각나는 배신자 이미지를 넣고 싶었나 봐요. 고양이과 동물들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충성스럽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긴 하죠. 그리고 뭐 다른 그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도 약간 고양이과 동물들이 좀 빌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라소니가 빌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저는 근데 제가 영화에서 놓친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포버트 그가 자기 가문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정확히 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있었나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너는 약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뭐 성격이 그렇게 안 돼. 시라소니답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너는 우리 링스리 가문과 뭔가 조금 달라. 뭐 서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닌데 어. 서자. 저는 그래서 이 포버트가 그렇게 증명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 뭐 그렇게까지 자기가 뭔가 잘못했나? 뭔가 계기가 있나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는 조금 그래서 의아했던 게 있긴 했어요. 동기가 부족했다. 이 동기가 뭘까? 링슬리 가문이 이 포버트를 그렇게까지 소외시키는 이유가 뭘까?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근데 나는 저들이랑 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른 이유가 어떤 심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시라손이라고 표현되는 그 링슬리 가문은 약간 그 기본적으로 탑재한 그 야망과 어떤 그 이기심 이런 게 있는데 그 포버트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 없는 거죠. 그래서 난 저들과는 달라. 하지만 속하고는 싶어.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야망도 없는 포버트가 또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는 인물도 아닌데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그 특허증을 찾아서 불태우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저는 조금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그 결이 어떤 그 부분이 초반에도 그러면 링슬리 가문으로서의 어떤 포버트의 어떤 그런 약간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배신을 할지도 눈치도 못 챘었고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에 있는 포버트의 모습과 극 중에서 그려진 포버트의 모습이 갭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크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간 적응이 좀 안 되긴 했었다. 그러니까 포버트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포버트의 인물이 서사가 약간 조금 공감이 안 돼서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 주디가 막 이렇게 설득하고 할 때 마음을 돌아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끝까지 그 링슬리 가문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고 오히려 그 윈드스타인가요? 그 시장 윈드 댄서. 윈드 댄서가 윈드 댄서. 윈드 댄서가 오히려 약간 그 정직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것 또한 나의 편견이었다. 그냥 정말 시장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시장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스라손이랑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말이 이기겠죠.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버리잖아요. 스라손이 막 패는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포버트의 서사가 완전하게 잘 마무리가 되려면 그 전형적인 클리셰로 갔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배신을 하지만 막 불타는 그 빌딩 안에서 그 특허증을 건네주면서 자기는 죽는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클리셰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딱 되면은 미안해 이제 난 너희들의 우정이 좀 더 소중했어 이걸 가지고 우리 가문을 막아줘 이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불타는 빌딩 안에서 최후를 맞는 이런 거였으면 좀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던 윈드댄스 시장이라던가 비버 맞아. 비버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야. 그렇죠. 전- 니블스 니블스도 귀엽고 저는 그 메이플스틱 물개라고 해야 되나요? 바다 사자. 바다 아 사자. 바다 사자가 너무 대형에서.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겨요. 너무 진짜 이 주토피아는 그 동물 캐릭터들을 너무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실제로 바다 사자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또 그렇죠. 굉장히 크게 묘사해서 정말 거기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다 코끼리라고 하네요. 바다 바다 코끼리. 코끼리인가요? 응, 바다 코끼리가 그리고 이렇게 부르면은 뿅뿅뿅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웃겼고 그다음에 그 헤수스라는 헤드스 그 물 위 걸어갈 때 그 장면도 목도리 너무 도마뱀이죠? 네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그 도마뱀들 양서류들 표현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이제 바 같은데 이제 헤수스를 만나러 그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입구를 막고 있는 게 문이 있는데 똑똑 막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는데 그게 그 육지거북의 그 등 껍질이잖아요, 물이. 그렇게 등장을 해서 딱 들어가니까 막 도마뱀들이 막 트럼펫 부르고 있는데 허물 애취하니까 허물이 딱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막 닉이 가다가 딱 부딪혔는 꼬리에 부딪혔는데 꼬리가 뚝 떨어져 나온다든지 맞아.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정말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그렇게 묘사하는 순간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게 저 너무 즐거웠어요. 실제로 그 실제 동물들의 어떤 뭐 걸음걸이나 몸짓이나 이런 행동들, 이런 야생의 본능적인 행동들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조사나 이런 탐사 활동을 많이 했다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인간처럼 걷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걸음걸이도 조금씩 다르고 뭐 뭐 좀 당황했을 때 나오는 토끼는 막 코가 그거는 움직이다든지, 들었어요. 예. 뭐 귀가 뭐 한쪽만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도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묘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디는 이제 귀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딱 신나면 귀가 딱 쫑긋하고 풀 죽으면 귀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디가 당황하면 코를 막 하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주토피아 제작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털 모델링 같은 것도 진짜 쉽지 않은데 그 털 묘사 같은 거. 이런 9년 것들도 사이에 기술이 엄청 저희가 그 얘기 하진 않았지만 그 프로즌 겨울왕국도 2편이 나올 때 갑자기 기술 발전 엄청 돼가지고 머릿결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디테일이 엄청 뛰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동물 털 표현하는 거에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털뿐만 아니라 파충류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비늘 같은 것들도 이제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비늘을 또 렌더링하는 게 굉장히 털이랑 또 다르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원래 그 뱀 묘사를 잘하는 애니메이터를 찾아가서 그림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묘사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해서 단순하게 그 뭐 모든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많이 힘들겠지만 이 주토피아는 그 박평식 평론가님의 말대로 호흡기로서 호흡기 이상이에요. 약간 저희 있잖아요. 그 심장 그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빵 디즈니를 살린 그런 한 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아직도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늪지 거기에서 돌고래가 나오는 거 아시나요? 돌고래가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물 속이 아니고 밖에 바텐더처럼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따지고 보면 돌고래도 포유류긴 하니까 포유류이긴 한데 그 2편에서는 일단 배경이 물이라서 그런 안 보였던 동물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았고 이제 3편에서는 조류가 나온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진짜로 우리가 안 본 동물들이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이제 곤충들은 안 나온다. 근데 왜냐면 디즈니에서 벅스라이프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곤충들이 그들의 먹이래요.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그 주토피아 내 동물들이 먹이로 먹는 게 생선이랑 곤충들. 그래서 그 파충류
주 서식지 가서 웜 어, 벌레 어. 주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생선들은 일단은 주토피아에는 없다. 걔네들은 먹이다. 곤충들은 안 나온다. 이렇게 한번 캐릭터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봤고요. 사실 주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토피아라는 영화 자체가 그냥 봐도 즐겁게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보이는 합리적인 게 사실 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다름과 차별,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서야 되는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편은 아까 다나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포식자와 피식자 그리고 대형 동물과 소형 동물 간의 차이,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떤 뭐 인종이나 사는 곳이 다른 뭐 멕시칸계냐, 히스패닉계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차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닉과 주디로 대변되는 포식자와 피식자로 대변되는 그런 동물들이 어떻게 화합을 해서 파트너가 되냐라는 걸 1편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2편은 이 편은 좀 더 미국의 상황을 좀 풀어낸 것 같아가지고 그 저번 주에 녹음을 한 작품도 생각나더라고요. 나이브즈 그렇죠. 아웃도 3편도 생각났어요. 이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배척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게리 포충류 집단을 그 동양인들로 보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성우도 동양인이시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이야기가 주토피아 플러스 아시나요? 네. 주토피아 플러스라고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온 단편 주토피아 관련 이야기들인데 거기도 그 대부 오마주한 그 주머니 쥐인가요? 따찌 네. 따찌. 따찌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주토피아 플러스에서. 왜 그렇게 권력을 음. 암흑계 대부가 됐냐? 아,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민자로서 활동을 그렇죠. 했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뒷세계로 빠지게 된 거죠. 대부도 이탈리안 마피아를 그리고 있죠. 실제로 그들이 뉴욕에 와가지고 정상적인 루트로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마피아 일을 하게 된 그런 걸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도 그 주토피아 플러스처럼 이제 이민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따찌처럼 이제 뒷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사라지고 눈에서 보내버리고 그런 존재들도 있었다는 거죠. 포유류가 주 메인이 되는 메인 스트리밍 이 주토피아에서 파충류가 일궈낸 업적, 즉 기후 장벽, 모든 주토피아에 사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그 기후 장벽이었잖아요. 기후 장벽이 없었다면 사실 주토피아라는 도시가 성립을 할 수가 없었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 포유류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대변되는 파충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포유류 링슬리 그 시라소니가 그걸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민자, 외부자, 아웃사이더, 흑인 또는 황인종들도 충분히 도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발명해낼 수 있고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주토피아 안에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서로 배척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안아줘야 된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주토피아 2는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충류를 설정을 한 거 자체가 일단 엄청나게 좋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서사 역시도 너무나 매끄럽게 잘 됐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름과 편견에 대해서 이 주토피아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다빈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주토피아잖아요. 근데 원에서도 등장했듯이 사실 주토피아가 말은 주토피아인데 정말 진짜 다름을 이해하고 모든 동물이 유토피아처럼 살아가는 모든 다름이 이해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사실 토끼도 우리 주디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경찰이 되고 싶어도 무시하고 되어서도 무시받고 소형 동물이기 때문에 주차 딱지나 떼고 있고 좀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닉도 마찬가지로 맹수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리 생활을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편견을 받아오고 있는 사실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은 주토피아인데 유토피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편에서는 조금 더 그 주토피아를 진짜 유토피아로 바꾸기 위해서 좀 더 잘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로 서로의 다름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영화에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충류도 등장하고 게리는 또 뭐 평화롭게 그 아픔들도 치유하려고 하고 또 닉과 주디도 또 진실되게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이 영화에 잘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더 잘 거쳐지면 진짜 주토피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편에 이제 우리가 다들 쿠키 영상을 보셨다시피 조류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류가 그리고 현대가 한 번도 조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토피아 영화 내에서 3편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 결국에는 이 편견과 다름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1편과 2편에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3편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말이죠. 조류가 나옴으로써 편견과 다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면 약간 그 조류하면 대표적인 편견 있잖아요. 멍청하다. 세대가리.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단순하게 토끼 이 멍청한 토끼야. 응. 뭐 이 멍청한 누구야.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비열한 비열한 여우. 여우야, 멍청한 토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렇다면은 인종 간의 다름이 아니라 어떤 장애 같은 거를 그럴 얘기를 할 수도 수도 있겠다. 있겠네요. 장애 같은 거를. 그리고 디즈니의 기술로 생각을 한다면 깃털의 움직임이나 푸드덕거리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그럼 다양한 정말 조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러니까요. 하늘을 나는 조류도 있지만 정말 닭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뭐 타조 같은 애들도 있을 펭귄 거고 이런 애들도. 또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파충류도 저희가 게리는 뱀이 그거였는데 사실 파충류 따지고 보면 엄청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조류가 누구 어떤 종이 딱 주인공이 될지 맞네요. 그것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진 조류가 뭘까요?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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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서에는 좀 그렇긴 한데 까마귀도 또- 까마귀가 근데 다른 나라에서 길조로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동양도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포르라는 생물이라고 이렇게 사자성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보통은 레이븐이라고 하면은 불길한 약간 아. 뜻을 뭔가 가지고 있죠. 그런 색깔이 어두운 동물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린이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갈매기 뭐 이런 거. 진짜 예상치 못할 것 같아요. 오. 처음 그리고 캐릭터 등장. 바다, 사막, 뭐 툰드라, 산 이런 데 나왔지만 바다가 주토피아 아직 안 배경으로 나온 안 것 나왔으니까 갈매기나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뭔가 스타일이 좀 바뀌고 약간 규모가 좀 더 커져서 뭔가 조류 그들과의 어떤 전쟁 임박 막 이런 거. 그럴 수도 네, 있어. 네, 네. 때로 최근- 다니니까. 왜냐면 최근에 전쟁 국제적으로도 전쟁 이슈가 굉장히 음.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토피아 말고도 다른 이제 곳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사는 데가. 그래서 거긴 이제 조류 이제 독수리 나라 뭐 이러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 뭔가 주토피아로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사이에서 뭐 막으려고 하는 주디와 닉의 어떤 활약 이런 걸로도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뭔가 케비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설정 중에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게 주토피아 외에는 어떤 세상이야?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게리도 어디 살았던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고 이 주토피아가 지도상으로만 보면 기후장벽이 있는 그 지도를 보면 섬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실히 주변에 바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다른 어떤 나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새가 등장한다면 게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살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등장을 전쟁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게 갈등을 있을 빚을 수 있죠. 갈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내부적인 인종 장애나 뭐 신분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예 외부에서 오는 갈등을 좀 털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이 어쨌든 조류와 다른 동물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잖아요. 날 수 있냐 없냐라는 큰 간격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도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충류도 사람들이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조류도 공포가 많은 거 아시죠? 그 비둘기 싫어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 있으면 길 못 지나가는 그런 친구들. 조류 공포증이라고 따로 그게 공포 종류로서의 하나도 있다 하더라고요. 새 눈이랑 아, 발 맞아. 같은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 닭발 못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게리처럼 어떻게 또 디즈니가 귀엽게 만들어 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게리는 파충류 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끔찍해. 그러니까요. 나중에 걔네들 이렇게 그 가족들이 오잖아요, 게리가. 맞아요. 우리 가족들이 하면서 주디한테 소개시켜 주잖아요. 또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막 하는데 실제로 뱀이 겨울잠 잘 때는 자기네끼리 체온 유지를 위해서 뭐 이게 엉켜서 잠을 자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디즈니가 안 놓치고 표현을 해준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터 에그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토피아 영화 자체가 그 엄청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스터 에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보면 엄청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대부 아까도 얘기했던 미스터 빅으로 표현되는 그 대부 오마주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로 추격신 있잖아요. 샤이닝을 오마주한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라따뚜이 오마주 저는 장면. 유일하게 발견한 게 그거 하나. 너무 웃겼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우리 키호이관 네, 배우님이 성우를 하시니까 거기서도 라따뚜이 오마주가 있잖아요. 아, 에어에서도 그 아. 라따뚜니, 라쿠뚜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구리가 위에 음.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래서 또 좀 배우 개그처럼 넣어주신 개그처럼. 건가 실제로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네. 아. 그래서 그 옆에 또 심지어 라쿤이 있더라고요. 라쿤 요리사가 막 이렇게 야 그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셰프에게.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당연히 그 대부 오마주도 있었고. 그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또 양들의 침묵 장면도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 전편 빌런이었죠. 그 부시장. 맞아 양이었죠. 양. 이름 뭐였더라? 벨웨더. 벨웨더. 그 친구가 이렇게 감옥 가면은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 그 플라스틱 요렇게 그렇죠. 아크릴로 아크릴로 된 이런 너머로. 창으로 돼가지고 처음에 양들의 침묵 보면은 저 한니발 렉터 박사가 딱 처음 보면서 헬로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대사를 딱 했더라고요. 맞아. 벨웨더도 도망을 가가지고 뭐 3편의 이야기가 또 약간 쿠키처럼 나올지. 근데 그것도 마지막 궁금해. 쿠키 영상에 그 벨웨더를 잡혀 쫓아가는 무슨 주디와 닉과 주디가 나오잖아요. 잡힌 건 아니고. 안 잡혔어. 잡히지 맞아. 않았는데 그래서 쫓아가는 건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9년이 지났지만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죠? 1편과 2편이? 하루래요. 하루. 그러면은 3편도 시작을 벨웨더를 잡아오는 걸로 시작할 그러면 수 나쁘지 있겠네요. 않죠. 그러면 나쁘지 않죠. 이 주토피아는 진짜 파고 파면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던 장면들 뭐 몇 개 좀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안 나온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재밌게 봤던 장면들 중에. 저는 그 집중 상담? 저도요. 너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막상 거기서는 서로 막 그 관계 회복을 못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막 갑자기 그 주변에서는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너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면서 막 울고 이러는 게 너무 이제 그 드라마틱했어요. 그 상담 선생님 동물이 그 쿼카죠. 쿼카. 정말 작은 그 쿼카 선생님이 너무 귀여워 진짜. 진짜 닉과 주디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확하게 탁탁 얘기해 주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맞잖아요. 주디는 상대방을 신경을 안 쓰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서로 간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주디는 일단 책부터 사고 공부하고 그 책을 하나 닉한테 주지만 닉은 바로 그거 그 냄비 받침 같은 거 쓰잖아요. 그 테이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걸로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장면들도 재밌었고 또 재밌는 장면 또 있었어요? 저는 그 비버 캐릭터 니블스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니블스라는 인물도 주류 계층은 아니고 소외 계층 중에 한 명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그 늪지, 그 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음모론자죠. 그렇죠. 음모론자. 사실 굉장히 또 현실에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니블스는 굉장히 편견이 없는 인물이라는 또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뱀 얘기를 해도 본인이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주제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파충류 100년이나 뭐 우리 주토피아에 없었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너무나 신나게 막 모험에서 도움을 주고 막 안내해주고 하는 모습이 재밌었고 뱀은 옷을 입나 막 이런 거 궁금해하는 게 너무 귀엽고 좀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디즈니 이 주토피아 제작진이 되게 진짜 디테일한 게 뱀 집을 묘사할 때 봤어요? 그 뱀 집 앞에 발판 홈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일반적으로 이족보행이나 사족보행 하면은 홈매트가 네모난 모양인데 뱀은 홈매트가 얇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진짜 너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왜 이 얘기를 안 하시죠? 왜 그 플래시 얘기를 안 하시죠? 플래시. 플래시가 등장하는 씬은 진짜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주디가 닉이 가서 플래시 제발 도와줘 하니까 no proble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그 총알을 막는 것도 플래시가 막아준다. 그렇죠. 말은 느리고 행동은 느려도 운전은 굉장히 빠른.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굉장히 신스틸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은 그 동료 경찰들 있잖아요. 네네. 뭐 지브라 그리고 그 하마, 돼지들 그렇죠. 다 덩치 큰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이 묘사하는 게 우리가 미국 드라마에서 봤던 경찰들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똑같이 진짜. 그래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 산양들도 나오잖아요. 산양들도 그 선글라스 쓴 느낌이랑 막 너무 강력한 느낌. 네, 미국 경찰들을 너무 그렇게 잘 묘사를 했다. 저는 OST 어떠셨어요? 쭈쭈쭈 하는 거요. 네, 1편과 2편 비교했을 1편이 때. 훨씬 좋았는데 정말요? 근데 2편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계속 훅이 입에 맴돌더라고요. 저는 1편 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2편 2편 건 저는 그냥 굉장히 흥겹게 들었어요. 저도 1편이 좀 더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랬는데 2편도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잘 뽑는다. 샤키라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나. 그러면은 영화 혹시 근데 뭐 재밌게 봤지만 안 좀 이런 점 부분들은 좀 더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개선은 아니고 저는 그 주디의 너무 지나친 정의감이 가끔씩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주제의 캐릭터성이기도 네. 하긴 한데 2편에서도 사고 한번 치잖아요. 그래서 아유 또 저러네 이랬는데 막판에 둘이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화해하고 할 때 역시 뭐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디가 너무나 열정적이고 또 주도적이기 때문에 닉이 조금 2편에서는 좀 수동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닉이 어쨌든 좀 그런 여유 있고 느긋한 성격이고 또 주디를 좀 위하는 마음이 좀 느껴져서 뭐 그렇게 크게 막 불편하진 않았는데 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건의 어떤 진행 방향이 너무 좀 개연성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게리를 쫓아서 그 물 터널을 이렇게 쭉 네. 지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닉이 주디를 구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우연히 빠져나온 거기에서 이제 뱀의 역할을 결정적인 증거를 얻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야 저거는 그냥 뭐랄까 캐릭터성 믿고 그냥 가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 그 시도 너무 웃겨요. 사냥들 할아버지 둘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보러 갔는데 절로 뛰어가고 막 여기서 봤는데 절로 뛰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집이 이렇게 뜯어지면서 막 그런 부분들이 재밌기는 한데 너무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 게 1편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그랬다. 너무 개연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맞춰진 듯이 뭔가 예, 탁탁탁 예. 지점들이 예, 예. 있었죠. 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만 나중에 3편에는 조금 더 좀 치밀하게만 해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링슬리 가문이 이제 뭐 파티 같은 거 열 때 닉이랑 주디가 침입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로
그 턱시도랑 드레스를 갈아입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디가 입는 드레스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 드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예, 예, 예. 아. 그리고 머리 귀 스타일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잖아요. 약간 네. 올린 머리.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면들마다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주토피아 2 진짜 대단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게 남았죠. 평점과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점은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줄 평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저는 5점 만점에 4.2 드립니다. 4.2점. 와. 1편은 저 3.5인가 그렇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고 한 줄 평은 이 세상 모든 게리를 응원해. 맞습니다. 따뜻하네요. 좋습니다. 저는 평점을 매기자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평점을 굉장히 후하게 주고 주토피아 2 저는 4.3점 드리겠습니다. 오. 4.3점 드리고 저는 1편도 제가 그 뭐 어디 써놓고 그런 건 아닌데 1편도 4점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1편보다는 2편이 조금 더 재미있으니까 4.3점 드리고 디즈니가 아마 이렇게 애니메이션만 좀 만들어 준다면은 정말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한 줄 평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고의 버디 무비. 그런데 버디일까? 미치겠네. 이렇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달팽이님. 네, 저는 평점을 4.0 드리겠습니다. 4.0. 네, 4.0 드리겠고요. 제 한 줄 평은 다름을 이해하고 진정한 유토피아로 가는 길로 정했습니다. 좋다. 역시 영화가 영화니만큼 너무 음. 따뜻하네요. 저만 좀 원색적으로.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3편 녹음을 했는데 제일 평점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평균 4.2, 4.3, 4.0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4.17 정도 되겠네요. 4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와, 이걸 또 이길 영화가 있을지. 근데 저희 이제 앞으로 개봉작들이 꽤 많이 남았는데 맞아요. 기대작 중에 나홍진 감독 영화가 있어요. 호프. 뭐 근데 나홍진 감독은 이제 고점을 찍으면 엄청 고점을 찍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안 좋아하니까 아마 저는 그게 좀 고점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근데 주토피아만큼 따뜻한 영화여야 이렇게 서로 호불호 없이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프터 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 이렇게 에피소드 3번째 주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즐겁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3번째까지 에피소드를 찍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고 계신데 들어주는 거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근데 조금만 더 여유가 되시다면 댓글 또는 구독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피소드 3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